매주 화요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들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또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상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클 상담소 법률 지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안녕하세요. 상큼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좀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 사연도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조금 다듬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네. 3년 전쯤 제가 30대 초반 결혼 전일 때인데요. 부모님께서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결혼정보회사를 권하는 겁니다. 아, 엄마 무슨 결혼정보회사야. 그런 거 가입 안 해도 내가 때 되면 알아서 할게. 동창 회장 아저씨 딸 알지? 왜 어릴 때 몇 번 놀았던 너랑 동갑내기. 걔가 결혼정보회사로 남편 만나갖고 지금까지 엄청 잘 산대. 너도 한번 가보자. 그 후로도 부모님은 몇 번이나 결혼정보회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주변에도 결혼정보회사 통해 만나서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기로 했죠. 이상한 사람도 많다던데 확실한 사람들만 소개해준 거 맞죠?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은요 모두 철저한 신원검증을 거친 분들이에요. 회원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칭시켜드리니까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인가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몇 사람을 만났고 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향까지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결혼식은 작은 결혼식이 어때? 내 친구가 펜션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 통째로 빌려서 가족들이랑 좀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 한번 영화처럼 해볼까? 그런 결혼식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아?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아니, 요즘 트렌드가 또 작은 결혼식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이미 괜찮다고 하셨고 내가 예비 장인 장모님께도 말씀드려볼게.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혼집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 낯선 여자의 결혼 사진으로 꾸며진 청첩장이었습니다. 당신 이 청첩장 뭐야? 이 여자는 또 누구고? 당신 나랑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어? 아니, 진정해봐. 이게 진짜 별거 아니야. 어쩌다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같이 살지도 않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헤어졌어. 혼인신고도 안 했어. 당신도 나 만나기 전에 길게 연애했다며. 그 기간보다 짧게 만났어. 진짜 별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어떻게 같아? 아니 당신 그래서 우리 결혼식도 일부러 작은 결혼식으로 하자고 한 거였어? 두 번째라서? 아니, 우리 결혼식 당신도 만족했잖아.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래? 결혼식만 하고 바로 헤어진 거라고. 그냥 스친 사람이었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남편이 알고 보니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결혼정보회사에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제 시간, 마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죠? 네. 아니, 화가 나요. 아니 저였으면 너무 상처받았을 것 어. 같아요. 아니 남편의 옛 청첩장을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걸 나중에 알거나 영영 몰랐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눈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두 사람은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고 만나자마자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반년 만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하고만 이제 만나면서 결혼 준비를 했는데 뭐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으로 올렸고 뭐 집들이 같은 경우도 남편이 나중에 우리가 집 사면 그때 하자라고서 미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걸 좀 꺼려한 것 같은데 부인 입장에선 이게 좀 수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수상하다기보다는 좀 섭섭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워낙 남편이 또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가정적인 남자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뭐 신원 보증 확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또 결혼을 하면서 성혼 비용을 냈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만약에 이 결혼이 문제가 있거나 파기가 되면은 환불해주겠다라고 자신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죠. 아니, 속아서 결혼을 한 건데 상담자는 솔직히 시작부터 되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우리 빨리 혼인신고 하자라고 해서 혼인신고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또 결혼정보회사를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괜히 더 마음 상해하실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남편과 또 시가 식구들이 뻔뻔하게 나오고 막 뭐 별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하니까 야 이 혼인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깨야겠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너무 괘씸하잖아요. 네네.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결혼을 깨고 싶어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까지도 책임 묻고 싶다. 자, 그럼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결혼 전력을 모른 채 속아서 결혼한 거니까 네. 이혼 사유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를 속였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 여성분이 혼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앞으로의 뭐 신뢰관계라든지 애정관계 형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당연하고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네, 아하. 이렇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경우에 이 혼인 취소와 이혼 경우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예. 혼인 취소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보통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혼인 취소를 더 선호하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아서 전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잘못해서 이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혼인 취소를 좀 더 선호하시고 이혼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니까 네. 내 책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혼인 취소를 더 선호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남편이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결혼 전력 말했고 그래서 아내도 당연히 설명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을 줄 알았다. 아하. 이렇게 우기면 그래도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결혼정보회사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분이 그거를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속였다는 것이 내가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아내가 그러니까 결혼할 여성이 배우 상대방이 속아 있는 상태에 그거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에도 아. 이거를 속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중대한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이게 말하지 않은 침묵도 속인 것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침묵의 경우에도 속인 것이 된다. 아,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 게 아니어도 네. 소극적으로 속인 것도 네. 대법원도 판단한 게 있군요. 네, 그렇죠. 아하.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으로 속인 거죠. 아니 근데 진짜 결혼을 한번 했었다는 건 너무너무 중대한 중대한 사실 사실인데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남편을 소개해준 이 결혼정보 회사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거든요. 전적으로 믿으라고 멘트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전적으로 믿으라더니 네. 근데 업체는 계약 전에 이 문제가 생기면 성원 비용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상담자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초혼인 줄 알고 결혼했을 테니까. 근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성혼 사례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이 만약에 직접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환불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성혼 비용 같은 것도 환불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상담할 때 업체 측에서 뭐 신혼보증 확실하다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칭한다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멘트를 믿고 한 건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피해 보상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결혼중개업법 제25조에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고객에게 뭐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인데요. 이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관련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대로 그 매칭시켜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혼인신고는 안 하고 결혼식만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이 결혼정보 회사까지도 속였다면 네. 이렇게 되면 결혼정보 회사의 책임은 뭐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회사도 좀 억울한 거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건의 경우에 이 회원이 자신의 모든 신원사항을 거짓으로 허위로 등록을 했고 네. 이 결혼정보회사가 알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결혼정보회사는 이 결혼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사실, 특히 중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작정하고 내가 결혼 안 했어요라고 속였더라도 이거는 결혼정보회사라는 건 돈을 받고 매칭시켜주는 업을 하는 네. 거니까 확인 제대로 해라라고 아주 딱 책임을 지우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는 누군가의 정말 인생의 그렇죠. 몇 분의 몇을 다 그러네요. 책임져야 되는 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동안 남편이랑 잘 지냈고 또 이제 잘 얘기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결혼정보회사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혼인 취소 기간이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3개월 동안은 다시 마음이 변해서 혼인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혼 사유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또 이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기 내에 내가 결혼정보회사에게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요건 인정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모두 다 용서가 됐다라는 경우에는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혼인을 잘못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혼인 취소 기간도 그 뭔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뭔가 속았구나를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네.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업체한테 책임 묻는 것도? 기간도 그 정도가 적용될 수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와.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겠지만 이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성한 거잖아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상담소 역시나 믿기 어렵지만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소의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